안녕하세요. 구원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원석입니다. 우리가 어떤 코가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습니다. 공통된 그런 부분들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의 모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 각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첫 번째로는 수직선과 콧등이 뻗어나가는 이 각도를 계산했을 때 30도에서 35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입니다.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중과 코 기둥의 각도입니다. 이 각도가 너무 넓으면 들창코가 되고요. 너무 작으면 코가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화살코가 됩니다. 그래서 남자들은 이 각도가 90도에서 95도, 여성들은 95도에서 100도 사이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또 다음으로 중요한 각도는 코 기둥과 코 끝으로 이어지는 이런 변곡점이 있는데요. 이렇게 꺾이는 이런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너무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코가 또 너무 길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각도가 35도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콧등이 뻗어나오는 각도, 인중과 코 기둥이 이루는 각도, 코 기둥과 코끝점이 이루는 각도, 이 세 가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코의 길이입니다. 코의 시작점은 동양인에서는 검은 눈동자의 중앙 지점, 이 부위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. 코의 길이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, 또 코끝의 높이도 이 코의 길이에 비해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적정한 비율을 생각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콧등 라인이 중요한데요. 콧대는 제일 좁은 부분이 여성은 6mm, 남성은 7 내지 8mm 정도의 폭을 가지고 평행선을 이루고 뻗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예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콧 날개의 폭이 눈과 눈 사이의 폭과 비슷하거나 동양인에서는 이 눈과 눈 사이가 약간 더 넓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몇 가지 기준, 즉 각도와 길이와 높이의 비율, 또 콧날의 넓이, 이런 몇 가지의 기준만 맞춰진다면 만족스러운 코의 모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코끝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코 기둥과 코 기둥 윗부분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사람의 키로 비유한다면 콧구멍 끝부분부터 이 밑선까지의 거리를 하체로 생각을 하고요. 콧구멍 끝에서부터 코끝까지의 높이를 상체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4대 6의 비율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. 코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첫 수술도 잘할 수 있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첫째, 코 재수술을 하려면 코 성형의 전문가여야 합니다. 코 성형은 하기는 쉽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 분야입니다. 게다가 코 재수술은 더 난이도가 높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코 재수술을 잘한다면 코 성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많이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술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둘째, 재수술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첫 수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부작용과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첫 수술에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셋째, 코 성형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성형외과 전문의는 공장형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. 환자 한 분마다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진료를 하면서 소통을 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수술에 임합니다. 코 골격의 성장이 완성된 다음에 코 성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성은 만 17세, 남성은 만 18세에 코 성형을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은 후에 적절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물론입니다. 예를 들면 코 안에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비염, 축농증, 코골이,
두통 등이 생겨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는 미용적인 목적을 떠나서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. 저희 구건석 성형외과에서는 첫 번째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간에 인공보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. 수술 직후에 인공보형물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만성염증, 주변 조직의 침식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첫 수술을 하려는 분들은 수술 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상담을 하러 가기 전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환자가 적절하고 이해도가 높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합니다.